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21년 8월 24일, 지금 현재 시간 10시 16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에서의 주가와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방송하는 중에서의 주가 차이가 있음을 꼭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방송은요, 백신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언제적이었죠? 이게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제가 지금 찾아보고 싶은데 아마 처음부터 제 채널 방송을 보고 계셨다면은 아마 꽤 오래 전에 했었기 때문에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기억들 하실 겁니다. 이게 2개월 전에 했던, 여기 2개월 전에 했다고 나오네요. 백신주. 백신주에 대해서 이제 2개월 전에 제가 해드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아무거나 주워 담아도 수익이 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꺼지지 않았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 이상 빠지고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5% 가까이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 셀리드도 좀 약세고, 유바이오로직스도 사실 최근에 반등이라고 할 수준도 아니었죠. 그리고 이현제야 뿐만 아니라 아이진까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하락해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주가 흐름을 지금 보시면은 셀리드라든지 유바이오로직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현제약 그리고 아이진, ST팜 이런 종목들을 보면요, 결국엔 뭐죠? 결국에는 지금 현재 중기 조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죠. 중기 조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상승을 해줬던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오늘 주가가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이제 하락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락을 하지?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끝난, 그러니까 24일날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 바이오엔텍이 9%대 급등을 했죠. 화이자도 3-4% 정도 상승을 해줬고, 모더나도 7%대, 노바백스도 8%대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한 요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 부스터샷이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했죠. 부스터샷을 그래서 놔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게 위드 코로나라고 하죠. 위드 코로나, 즉 독감처럼 매년 백신을 맞아야 된다. 그리고 중증 환자들 위주로의 어떠한 정책 변화를 갖다가 예고한다라고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하고 있죠, 이미. 영국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백신이 주는 변화의 세상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이런 논리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일단 국내 이렇게 바이오사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지지부진하거나 하락하는 요인이, 화이자가 정상 승인을 받았죠. 긴급 승인해서 정상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FDA로부터. 이렇게 됐을 때 아무래도 시장의 어떠한 이 경쟁사들의 진입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논리가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화이자 같은 경우 전 세계에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이라는 게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생산 시설을 갖다가 일시에 급증시키지 않는 이상은 공급량은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올해와 내년에 백신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겠지만은 그 후년 2023년, 2024년으로 갈수록 분명히 백신은 줄어들 겁니다. 그죠? 따라서 이제 모더나의 고평가 논란, 요런 리포트도 나왔었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지금 당장과 내년을 보면은 공급량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공급량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을 생각을 했을 때 분명한 건 뭐죠? 실적이 결국엔 성공만 한다면은 분명히 파일을 갖다가 나눠 가질 수 있다라는 논리가 계속 성립될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자, 주가를 봐도요. 사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꾸준하게 5지선 위에서 그냥 상승하던 중에 조정이 나온 거예요. 이 100만 원이라는 선이 그렇게 쉽게 돌파가 되지는 않겠죠. 100만 원대라는 건 황제주라고 우리가 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그냥 불편한 조정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조정, 100만 원을 넘기 위한 그러한 당연한 조정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투자 경고 구간이기 때문에 뭐 저런 어떤 조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나오고도 남는, 오히려 상승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조정을 받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죠. 뭐 셀리드나 유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 지금 보면은 자리를 보면요 어떻습니까? 그냥 박스권 조정이에요. 박스권 조정, 그죠? 박스권 조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의 파동이 나왔으면은 그 다음 후속 파동을 위한 박스권 조정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죠? 여기서 주가는 그대로 하락했죠. 마찬가지로 셀리드도 그랬을 거예요. 셀리드도. 그러나 힘이 없는 애들은 좀 밑으로 밀렸습니다. 그죠? 진원생명과학이나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밀렸죠. 하지만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연제약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이진도 맞아. 아이진은 오히려 굉장히 좀 강한 편이에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저 박스권 조정에서의 일환 정도로 충분히 받아들여도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든다라는 겁니다. 백신주들은 어차피 정책입니다. 정책.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죠. 굉장히 그 시장에서는 정석적인 그런 격언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각국의 중앙은행 혹은 미국 같은 경우는 연준에 반하는, 연준 정책에 반하는 그러한 매매를 하지 말아라. 연준에 반하는 매매 하지 말아라 라는 게 있고, 각국마다 중앙은행에 반하는 그러한 매매를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뭐 삐까리 빠까리죠.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정책에 반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 정부가 어떤 정부든 간에 각국의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가장 강도가 높게, 가장 강도를 높게 하는 그런 정책 섹터는요, 웬간에는 죽지가 않아요. 웬간에는 죽지가 않습니다. 거의 끝물, 끝물에서나 당연히 죽죠. 거의 끄트머리, 그죠? 기대감이 올랐으면은 막상 그게 시작하면 그게 끝물이죠. 그죠? 막상 그게 시작하면은 예를 들어 아주 4대강 테마다 이러면은 기대감에 계속 기대감으로만 올랐잖아요. 그러다가 막상 뭐예요? 대통령 선거에 딱 당선이 되고 이제 시작한다라고 하니까 떨어지죠. 그런 케이스냐, 이제 이런 케이스냐 틀린데, 백신은 그거하고는 좀 틀리다라는 겁니다. 그쵸? 진행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틀리다. 어느 정도 일부의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것까지를 다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셀리드라든지 유바이오로직스인가요? 유바이오로직스라든지 아이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ST팜이라든지 한미약품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전일 그 셀트리온이 많이 올랐었죠. 셀트리온 삼형제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백신, mRNA 백신 개발에 본격 시작하겠다, 이제 뭐 요런 걸로 해가지고 급등을 했습니다. 즉 끝물이었으면은 셀트리온이 아니라 셀트리온 할아버지가 오신다 하셔도 반등이 이렇게 못 나와요. 당일날 반등 못 나옵니다. 특히나 셀트리온급이, 그죠? 다 뭡니까? 시장에서 주의 깊게 계속 보는 그런 섹터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한두 번은 더 남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아직 한두 번은 더 남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주적으로도 봐야겠죠. 종목 하나마다의 어떠한 개별 모멘텀이 다를 겁니다. 간단하죠. 셀리드, 아이진 똑같습니까? 분명한 건 틀리죠. 방식도 틀립니다. 어느 거는 mRNA이고 또 어떤 거는 항체인가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뭐 하여튼간
분명히 틀립니다. 유전자인지 뭐 DNA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틀리다라는 거. 그리고 IG는 아직 임상 안 들어갔죠. 임상 안 들어갔나? IND 신청했나? 제가 그쪽 작은 종목들을 잘 보진 않아가지고 거기까지 미처 확인을 못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셀리드 같은 경우는 임상 3상이라는 그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죠? 아이진도 아이진 나름대로의 어떤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죠? 다음 주로의 목표.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모더나 생산 시작, 본격 정상 풀가동, 이제 이런 것들. 그러면 그건 그거대로 실적이 배가 되니까.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뭐 임상 2A 이상 결과 발표인가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남았다라는 거.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어떤 승인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개별적으로에 따라서 어떤 거는 분명한 거는 뭡니까? 뭐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거는 또 뭐예요? 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다 똑같이 볼 필요는 없어요. 네. 분명한 거는 같은 섹터라고 해도, 예. 그 기업들의 개별 어떠한 재료 모멘텀에 따라서 분명히 주가는 또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건 개인의 몫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바이오의 어떤 백신 부분을 봤을 때는 분명한 거는 아직 한두 번 이상은 더 남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종목에 따라서는 두세 번도 더 나올 수도 있겠고요. 예,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개인적으로 100만원대 진입해가지고 100만원대에서 요번 파트에서는 요번 상승에서는 100만원대에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뭐 별것도 아니죠. 예, 별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송을 좀 만들어 본 거는 보통 뭐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말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자, 재미삼아 안티 하시는 분들 있고, 아니면 또 진짜 실제로 저렴하게 사시려는 목적에서 그렇게 안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목표가 있겠죠.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찬티 분들,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반등해라 왜 반등 못하지, 왜 못 가지, 이런 재료도 나왔는데 저런 재료도 나왔는데 5만 가지 생각이 나요. 조정이 나오면은. 근데 어차피 그냥 상승하는 종목 없잖아요. 계속 모든 종목은 상승을 했으면 거기에 준하는 조정이 다 나오고, 이 조정이 또 나와야 주가는 강하게 상승을 해요. 그죠? 결국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결국엔 뭐죠? 예, 아직까지는 모더나 생산하나요? 지금 시제품 생산한다는 것 같은데, 올해 요번 달 말부터 8월 말부터. 그쵸? 결국엔 뭐죠? 예, 결국에는 나오면 가요. 예, 본격적으로 양산 시작해가지고 공장 빵빵 들어간다 이러면 가겠죠. 그죠? SK 바이오사이언스 축 들어간 가잖아요. 그러다가 뭡니까? 임상 3상 들어갑니다. IND 딱 신청하고 IND 결과 발표 나올 또 정상 승인 나올 것 같으니까 승인 나오고 나서 강하게 쏘잖아요. 예, 결국에는 다 가더라라는 겁니다. 거기 때에 맞춰가지고 그 기간을 어떻게 또 버티느냐, 조정 기간을 버티느냐, 이거의 차이겠죠. 그죠? 예, 항상 일일 등락에 이렇게 연연하면은 제대로 수익 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실만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 수혜주로는 이쪽 백신과 그 다음에 친환경주가 가장 낫다라고 봐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 아마 다들 다 그렇게 인정을 하실 겁니다. 하반기 때는 본격적으로 내년 예산안이 나오니까 친환경 쪽으로도 또 이슈가 있겠고, 백신뿐만 아니라 이슈가 있겠고, 그리고 또 뭐 그거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정책 섹터들이 있겠죠.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또 맞춰가지고 매매하면 되죠. 여튼 정책 수혜주다라는 거는 기대감만 있고 그 기대감 때문에 상승하는 애들이냐, 아니라 어떤 ING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계속 조금씩 보여주면서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는 섹터냐, 이거에 따라서 그 끝물이 좀 틀리게 해석이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백신주는 아직은 더 갈 듯 싶다라는 겁니다. 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종목에 따라 분명히 틀리다라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